그래서 요즘에 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은 우리 손주 예쁘다고 이놈 자식 고추 한번 따먹잖아요. 그거 그렇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용돈도 심지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러면은 안 좋은 그럼요. 건가?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이 꼭 남자애들만 보자 하세요. 여자애들 맞아요. 여자애들은 딸 여자애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안 해요. 남자애한테는 뭐 고추 한번 보자 뭐 따먹자 이렇게 네네네. 하시고 또 뭐 이제 남자애들이 고추 좀 이렇게 만지고 놀면 너 그러다가 고추 떨어진다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게 거세불안 같은 거를 네네네. 드시고 예 이제 그렇게 자기 성기를 그렇게 장난스럽게 네. 또 그 유희처럼 하는 것도 아이 남자애들은 보통 그렇게 크지 하는 인식도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부정적인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성은 프라이버시로 자식도 손자도 그런 인식도 어른들부터 갖는 게 좋겠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똑똑이맘 카페에서 또 궁금증을 들어봤죠. 우리 아이의 성교육에 대한 궁금사항들 많죠. 네. 7살 여아인데 TV 볼 때마다 가끔 아래를 만지네요. 아이고. 이런 고민. 유치원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관련 지식을 일찍 알게 되는 건 아닌지 이게 오히려 조심스럽고 고민이 됩니다라는 사연이 올라왔네요. 네, 정말 많은 고민들이 올라왔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해결을 해보죠. 일단 마이러브 쌤님 같은 경우에는 5살 아이인데 아직 몰라도 되는 나이인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너무 빨리 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성교육의 어떤 시작 시기라던가 어떻게 보시나요? 성교육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앉아보고 우리 하자. 우리 지금부터 성교육하자. 이게 네. 아니라 네. 애기 말귀 알아들을 때부터. 왜냐하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는 게 언제 한 서너 살, 네. 4-5 살 그때부터 뭐 집에 남매가 있거나 엄마 아빠랑 목욕하다 보고는 내 몸과 이성인 그 부모의 몸이 다르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나이거든요. 이제 네. 그때부터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또 엄마 아빠 나를 어떻게 놓는가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엄마한테 당연한 질문을 물어봤는데 엄마 거기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은 이게 뭐가 안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아이한테 건강한 성적 자아를 만들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부모님들이 조금 조심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귀 알아듣는 한 서너 살부터 시작을 하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춰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따로 별도의 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엄마로부터 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모르는 애를 괜히 얘기해줘서 얘 이제 너무 일찍 성에 밝아지는 거 아닌가. 왜냐면 학교 가서 또 아이들끼리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애만 또 이상한 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피임 교육 같은 것도 피임 교육 가르쳐주면 성 행동을 더 빨리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반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칼 쓰는 거 요리하거나 할 때도 이거 잘못하면 너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어서 그러면 그 아이가 그래? 그럼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칼의 위험성을 알면 더 조심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네. 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을 알고 자기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오히려 엄마 아빠가 대화를 회피하고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런다고 애들이 궁금증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뒤지고 인지로 오히려 가죠. 오히려 엄마 아빠랑 편하게 그런 얘기를 다 오픈해서 할 수 있듯이 뭐 저희 집도 제가 이제 노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맨날 성기 그림 뭐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애들이 탈감각이 돼요. 이렇게 둔해져요. 늘 그런 게 있으면은 엄마 또 그러나 보다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금지하고 막 회피하고 이럴 때 아이들이 더 안 좋은 정보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런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먼저 건강한 정상적인 정보를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먼저 받게 하고 그게 더 좋습니다. 보조적인 수단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그 지역사회에서 저도 성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연령별로 있어서 어머니들이 사실 직접 뭐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기 어려울 때는 그 나이에 맞는 성교육 교재를 미리 구입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책꽂이에다 꽂아놨어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이거 책 있는데 네가 궁금하면 찾아보고 엄마한테 물어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이나 만화책으로 된 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주로 아이들이 그 자기와 좀 다른 상대 그 성의 신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목욕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 좀 될 것 같은데 최재훈 씨는 보니까 네. 유빈이 아직도 같이 한다고요? 지금도 목욕을 같이 하고 있고요. 스킨십 같은 거 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꼭 이렇게 껴안아주는 걸 해요. 그게 뭐 유태인 교육법에 부모가 꼭 껴안아줬던 그 느낌을 평생 간직한다는 얘기 듣고 저희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일단은 같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3학년이거든요. 예. 괜찮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족 문화, 가족마다 그건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빈이도 괜찮고, 아빠도 괜찮고, 그러면 괜찮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애가 한 4, 5살 때쯤, 그때 저희도 이제 딸만 있는데, 네. 아빠랑 같이 목욕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빠 성기에 네. 꽂힌 거예요. 보더니 저희 애는 아빠 똥 쌌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목욕하다 말고 아이고. 아빠가 거기를 바가지로 가리고 나온 거예요. 나 얘랑 같이 목욕 못하겠다, 이제. 굉장히 부끄러워하셨군요. 그렇죠. 아빠가 그다음부터는 거부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편하게 할 수 네네. 있는 거는 괜찮은데, 네. 아이가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누군가 아이가 불편해하거나 아빠가 불편해하거나 할 때는 네. 좀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좋고, 네. 또 동성애끼리의 부모라 하더라도, 네. 이제 성기를, 애들이 이제 빨리 목욕을 해야 되니까, 막 후딱후딱 시키시려고 엄마가 막 빨리빨리 시켜주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성기도 엄마가 시켜주다 보면 오히려 애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성기가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끼리다 하더라도 자기 손이 닿을 때는 자기가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뭐 이렇게 예, 빡빡 예. 닦을 때도 없으니까 예. 자 여기는 예민한 곳이고 소중하니까 네 거는 네가 못할 땐 엄마가 도와주지만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이렇게 하면서 목욕도 좀 자연스럽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버님이 당황하셨겠어요. 예. 아니, 소중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응가 취급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빈이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이니까 네. 이제 곧 2차 성징이 시작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슴도 3, 4학년이면 이제 가슴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은 이제 앞으로 변하는 2차 성징, 네. 그게 결국은 아이에서 여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설명을 해주고, 자 이제는 목욕은 혼자 할 수 있도록 부모 자식 간에도 조금 프라이버시를 네.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네. 이제는 혼자 좀 목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성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해요. 제 주변 분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막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적인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사춘기가 돼야 이제 그때 생기는 건데, 지금 3학년이면 사실 아직은 좀 사춘기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럴 땐 그냥 친구 중에 하나로서 좋아하는 거고, 그 친구가 나랑 잘 맞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남자이면 예쁜 여자애가 좋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전혀 성적인 느낌 없이 순수하게. 특정 친구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첫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지 좀 센스도 있어 보이다. 우리 부모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다. 이런 거 좀 느낌 주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현명하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첫 성경험 연령이 21.9세고 아이를 원하는 시기까지 10년 이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혼전 순결을 지켰으면 좋겠고 정저관념을 지켜서 그거는 부모의 가치관이고 네. 부모는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가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부모의 생활을 보고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은 아이들이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혼전순결을 지켰으면 엄마는 그렇게 해서 아빠를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는 네가 살아갈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또 우리랑 사회가 이렇게 많이 다르고 하니까 네가 어떤 가치관을 갈지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교육의 사실 목표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선택해서 책임지는 성을, 자기의 성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성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성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가치관, 좋은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것까지를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선택을 한다면 그 어떤 성적 취향이든 어떤 성적 선택이든 너의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 존중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아이가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성적으로 어려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있거나 상황이 문제가 심했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부모하고 얘기하고 의논을 할 수 있게. 사실 산부인과 진료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성적인 문제를 갖고 청소년이 왔는데 뭐 낙태를 결정해야 된다든지 임신해야 돼 할 때 딱 그 부모만 모르고 주인은 주위에서 다 다 알아요. 알죠. 주인은 다 아는데 다 딱 알고. 그 부모만 모르고. 아이고. 그렇다고 그 아이가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네.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부모랑 그런 대화를 해보지 않았고 네. 부모에게 실망을 시켜드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자기의 건강한 성적 인식을 강요하거나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로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첫 경험 이제 성년이 됐을 때 어떤 임신에 관한 것도 PM에 관한 것도 좀 얘기를 같이 더불어서 해줘야 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PM이 항상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빈이는 이제 2차 성징이 시작이 되고 네. 2차 성징이 시작이 된다는 거는 여자애들은 보통 이제 가슴 발달, 유방 발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초경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임신 능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첫 초경 연령이 12.8세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또 몽정, 네. 자위를 하거나 몽정을 하는 게 또 정자를 생성해내는 임신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13.4세예요. 평균 네. 연령이. 그러니까 그 나이 전에 자, 내가 이렇게 몸이 변하고 임신 능력을 갖는다는 거 곧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거고 네. 내가 임신을 한다는 것에 전에 성행위를 설명할 땐 당연히 계획 임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네가 원할 때 우리가 유빈이를 이렇게 원할 때 예쁘게 낳아서 키우듯이 너도 너의 아이를 장래에 어떻게 예쁘게 낳아서 키우고 할 때까지 그럼 계획 임신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피임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작하실 때가 되셨어요. 네. 이런 얘기들을 보통 친구들이랑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주변은 다 아는데 부모만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부모가 자식과만. 진작부터 좀 친구처럼 편하게 이런 얘기도 열려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맞습니다. 딸은 친구 성 문제까지 저한테 의논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엄마신 거예요. 다 대화 들어주시고. 유료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문제를 부모 몰래 해결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먼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상황별로 성교육 대처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똑똑이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수피아드리님의 경우에는 7살 딸 아이가 TV를 보다가 자꾸 이 아래를 만져서 걱정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셨거든요. 그 나이 때는 네. 뭐 3살, 4살, 5, 6살 그때는 성기 만지고 노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네. 자기 몸, 애들이 그때는 뭐 손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뭐 이렇게 자기 몸에 이렇게 탐색하고 하는 네네. 것처럼 성기도 만지고 노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춘기 이후 또 이제 청소년기 자위나 성인들의 자위하고 엄마들이 연관지어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 네. 그냥 만지고 놀다가 또 뭐 또 더 재밌는 일 있으면 뭐 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너 그거 왜 그래?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너 그거 자꾸 만지면 고추 떨어진다 막 이래가지고 더 겁을 주고 네. 여자애들도 균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만지고 놀면 기분 좋고 재밌는데 엄마는 왜 뭐라 그러지? 자꾸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더 그 행동에 고착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원래 그런 거다. 그러면 또 한 몇 번 하다가 지나가고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한 2가지 경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애가 이제 만지는 게 기분 좋게 만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불편하면서 자꾸 손이 갈 때가 있어요. 그거 이제 애들도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가 네. 있어요. 아직 어린 애들이 오히려 성호르몬이 나오기 전에는 예민해가지고 뭐 마찰에 의해서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어른들이 씻어주는 것도 조금 어른들이 애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빡빡 씻다 보면 오히려 더 뻘개질 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연한 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경우는 좀 잘 말려주고 자극이 안 가도록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염증이 없는데도 애가 계속 만진다. 그런 경우는 엄마가 이제 너무 눈치를 줘서 애가 오히려 더 그 행동에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래서 뭔가 이게 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손을 계속 빨거나 네. 뭔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손도 집착한- 물어뜯거나. 그렇죠. 그런 행동처럼 그게 성기 만지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성기 만지는 것보다 애가 뭔가 좀 다른 정서적인 다른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없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살펴보고. 예. 이런